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루드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글로벌리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바람을 타고 화장품 회사들이 주가가 좀 반등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소형주 중에서 더 주가가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인 이유는 이 중국에 얼마만큼의 투자를 했느냐와 안 했느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중국 시장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대형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한 것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이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도 중국 시장이 소비가 둔화되면서 좀처럼 중국에서는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우리 한국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중국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특히 이것은 이 소비자들이 직접 소비를 하고 있는 이 소비 제품목에서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 소비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좀처럼 이 수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에 비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루드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이런 시장이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 화장품 ODM이나 OEM 매출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 이 인디 브랜드들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영업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아름 이름이 알려졌다가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엔데믹으로 넘어가면서 이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유통망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간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 인디 브랜드들의 실적도 좋아지면서 이 ODM이나 OEM에 대한 그 발주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들의 매출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우리나라의 음성과 인천의 이 생산 기지와 유통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공장을 갖고 있고 또 이 미국에도 잉글루드랩을 통해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북미 지역도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미 지역의 인디 브랜드들이나 우리나라에 새로 생긴 인디 브랜드들을 코스메카 코리아가 생산을 대체해주면서 그러니까 위탁해주면서 여기에 화장품을 공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그 지역별 한국법인과 미국법인, 중국법인의 매출 의존도를 보시게 되면 이 중국 브랜드,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 미국 법인의 이 매출이 점점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미국 시장이 화장품 시장에서도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즉 똑같은 화장품을 팔더라도 더 비싼 마진을 남겨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건 오히려 코스메카 코리아에게는 이 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고 이거는 영업이익이나 단기이익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순이익률이 2023년 3분기에 10%대에 도달했다는 건 제조업체로서 대단한 거죠. 이건 엄청난 겁니다. 영업이익도 11%라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건 이건 진짜로 놀랍다는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주가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되는 거죠. 이거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매출액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엄청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이 각 미국과 중국과 한국 법인들을 봤을 때 특히 중국 법인의 큰 변화가 있는데요. 이 그러니까 코스메카 불산 법인 같은 경우는 이미 8월 달
이제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해서 더 이상 이제 불산법인은 존재하지가 않죠. 근데 여기 해체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은 이번 3분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소주는 중국에 처음 진출할 때부터 갖고 있던 법인인데 이게 생산법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소주법인을 해체할 예정으로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에 반영이 될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주법인을 얼마에 청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의 최대 주주는 전체 지분의 47.1%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뜻은 연말이 돼서 올해처럼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 고배당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최대주 지분이 크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면 많을수록 최대주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당주들이 연말 들어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다시 매수하는 경우가 많죠.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올해 들어와서 특히 5월달 이후로 확실하게 실적이 개선되는 걸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 58,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주가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친 37,000원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요. 끼케 이제 41,100원을 찍었던 게 이제 올해 최고점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적정 주가보다 못한 저평가되는 이유는 역시나 소주법인 청산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비용이 들어간 걸 시장 투자자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청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적정 주가, 실적에 따른 적정 주가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15,000원 정도로 평가되는데 이미 지난 11월 8일 3분기가 끝나고 4분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4분기가 한참일 때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이미 15,430원을 찍었죠. 이 실적이 주가에 완전히 반영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그루드랩도 역시나 이 미국 지역이나 북미 지역의 인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러한 실적 개선이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뭐 실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향보다도 지금 현재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4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이제 미국 시장도 경기 침체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해도 전반적으로 그런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이미지 속에서도 분위기 속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또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신뢰감으로 다른 그 실적이 꺾여서 이미 주가가 뭐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거나 이런 기업들보다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분명히 경기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미국이나 미국 지역도 경기 침체 조짐이 좀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내년 3월달 정도에서 빠르면 3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알 정도로 이제 향후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하 쪽으로 해서 경기를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서 소비도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시고 소비주 관련된 종목들은 보셔야 되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면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그 매출 의존도가 있는 업체들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